금일은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주식 경력이 10년 정도 된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이런 부분들은 강할 수 있지만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런 매매에 굉장히 강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ETF 버블을 겪었고 저평가된 주식으로 수익을 계속 누적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9년 이후에는 정부 정책 주도의 테마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이 등한시되었지만 그 전에 리먼 사태도 있었고요. ETF 버블이 무너졌을 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이때 개인 투자자가 거의 아작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주식분이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거 자산 가치 대비해서 땅이나 건물이나 돈이 되는 부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 밸류에이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주식 경력이 15년, 20년 그런 주식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거든요. 지금 땅 이러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어요. 자산 재평가하고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0년 된 분들이 보는 관점과 10년 정도 된 그 트레이더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리다. 10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서암 기계공업이 있죠.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3,000원에서 계속 박스권 3,500원 여기서 3,3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어요. 다시 밑에서 잡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테마로 엮이기 전까지 그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갔거든요. 14년도 15년도 보면 매출 총이익이 51억 그 다음에 46억 40억 64억 분이 안 나왔죠. 7년부터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3,000원대는 거의 안 오고 있어요. 서암기계공업도 자산 가치가 있어요. 땅이라든지 계속 3,000원 3,300원 그때 사가지고 슬슬 보다가 4,500원 5,000원 간다 이렇게 되면은 팔아버리고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400억 500억 이 정도뿐이 안 돼도 영업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흑자를 계속 내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분기 이제 그 당시에 안 좋았을 때는 계속 거기서 박스권으로 가는 거예요. 1,300원에서 5,000원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계속 가면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반드시 잡는 부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지지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가치 관련주들은 일정 부분의 지지선이 있다. 거기서 영업이익이 조금 괜찮아진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1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치 없어요. 그냥 팍 올리는 거죠. 그거는 세력이든 그 안에 있는 분들이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 아주 강성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세력일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을 보는 분들은 10년 이상에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자산가 분들이 많이 보세요. 제 주위에도 돈이 30억 50억이 있는 분들이 이런 종목에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분들은 불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안전한 종목을 택해서 가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말씀드린 거는 뭐냐, 너는 리먼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잖아. 리먼 사태를 경험하지 않고 IT 버블 무너질 때를 경험하지 않았다. 사실은 리먼 사태보다도 더 충격적인 부분들이 IT 버블이었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IT 버블 이후에 자산가치 폭락은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거기서 500포인트, 400포인트 막 이렇게까지 빠지는데 이거는 리먼 사태 때 2000에서 1000포인트 빠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리먼 사태 때 이거는 엄청나게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IT 버블이 무너졌을 때 2000포인트가 500포인트 이렇게까지 무너졌을 때 코스닥이 다 깡통찬 거예요. 살아남는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가치 투자를 했던 가치주, 저PBR 자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살아남았다. 서암기계공업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매매를 했던 거 지금 사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2014년도 이 영업이익이 9억 8천 가다가 6억 7천 가다가 23억 이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해요. 세력과 강성주주가 매집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분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치면서 또 테마와 엮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죠. 재무제표를 정리를 하는데 재고자산 처리를 전년도에 많이 했다라고 하면 재고자산이 그 손실 처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해서부터는 이건 괜찮아지겠다 때문에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회계를 보면은 이 영업이익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재고 손실이라는 부분들 기업 다 손실 처리 해버린 다음에부터는 괜찮겠구나. 그랬을 때 이제 세력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음에 종목으로 QSI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삼성전자 부품업체 해가지고 반도체 레이저 관련 부품업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영업 적자를 보지 않는 종목이고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자산 가치주들의 특징이 영업 적자가 없다, 배당이 많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강성주주라든지 개인들이 밑에서 많이 사요. 쭉쭉. 영업이익이 좀 시원찮다, 전분기나 이번 분기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뭐 세력 마음이죠. 전분기에 비해서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안에 세력들, 강성주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안 팔잖아요.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죠. 15년도 16년도 움직였을 때 10,000원 돌파하고 이랬을 때는 게임 관련주, 뭐 삼성전자 관련주 해가지고 한번 움직였고요. 가상현실이라고, 이게 왜 뜰 수 있었냐 하면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자산주냐 하면 얘네들이 공장 같은데 토지가 많아요. 이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4,000원 부분까지 계속 때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지만 20년간 똑같이 해먹는 분들이 같이 해먹고 있다. 이게 2018년도 아주 지옥을 경험했죠. 왜냐하면 영업 적자였기 때문에. 그때 6,0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 그래도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있다.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이거 좋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저PBR 자산주의 특징이에요. 이 PBR이 한 0.5, 막 0.4 계속 모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종목으로 DY 파워, 제가 전략적으로 매매했던 DY 파워인데 이 종목도 똑같아요. 2000 영업이익이 12억에서 100억이 넘게 증가를 해가지고 이게 5,000원대에서 그 당시가 이제 1,000원이 신고가였고요. 제가 계속 5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계속 모았는데 분기 신고가 돌파하면서 시세가 완전히 폭발해서 DY 파워가 27,000원까지 갔네요. 1,500원에서 5,800원 사이에 제가 모았을 때는 하루에 50만원 계속 산 거예요. 3개월 정도 사가지고 거기서 움직인 부분이다. 8,000원에 제가 전량을 던졌는데 기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000원까지 가는데 그걸 못 본 거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 안에 강성주주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그때부터 테마를 가든 뭘 가든 얘 지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버냐 하면 이때 매집하는 사람들이 진짜 버는 거예요. 이 분기 신고가 정도에서 팔기로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스캘핑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분기 신고가에 무조건 던지는 부분들로 해서 모든 종목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시장 개척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못 보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 몰랐죠. 이게 저피별 자산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면철강이 있어요. 사면철강도 똑같고 지금 계속 영업이익이 나오죠. 9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BR이 0.42, 이 안에는 세력과 강성 주주들이 있어요. 제 지인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진짜 많이 빠진다 그러면 한 3,500원 뭐 이렇게 해도 빠질 수 있는데 항상 거기서 뭐 상한가를 가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얼토당토하게 올린 다음에 뭐 피레침 막 해서 막 떨구면서 뭐 개인 투자자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떨구면서 막 기간 조정을 3개월, 6개월을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얘도 뭐 파괴력은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더 안 갈 수도 있어요. 더 지리하게 완전히 넉다운 시킨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마지막 한 주까지도 다 뽑아 먹어야지 매집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저PBR 자산주를 보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 실적이 괜찮았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부국철강 이 종목은 대선 테마 또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죠. 움직이지 않을 때 이 3,300원 3년 4년을 얘네들이 강성주주하고 세력들이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내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마지막 한 주까지 뽑기 위해서 2,200원 정도까지 급락을 시켰죠. 2,065원까지 갔네요. 그렇게 떨어뜨리고 다시 올리고 지금 테마로 또 편입시키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세력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걔네들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걔네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대봉 LS도 이 종목은 제가 트레이딩 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계속 나오잖아요. 3,000원에서 12,000원까지 갔었죠. 그랬을 때 대봉 LS 원료 물질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 저한테 알려준 종목인데 같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 많이 사신 거예요. 계속 사시다 보니까 이거를 4억인가 전 재산을 거의 쏟아
굳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 시총 한 400억 정도 됐을까요? 400억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 거의 1%를 사다시피 했으니까 세력들이 밑으로 이유 없이 막 쳐버리니까 호가도 없고 하니까 사무실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거는 너무 싼데 세력들 장난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4,000원 넘어가고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많이 수익을 못 냈어요. 몇 천만 원 먹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인생주가 될 수 있었죠. 10억 이상을 벌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항 이 종목은 매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뜨긴 하는데 지금 PBR이 0.42 토지라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 가치만 해도 이거 뭐 이 밸류에이션으로 국내 최저평가 주식 중에 하나인데 배당도 하고요. 아주 알짜 기업이에요. 한진그룹에서는 제일 아끼는 기업 중에 하나. 이거는 거래도 거의 없어요. 뭐 10주 막 이렇게 걸려 있고 물량이 다 잠겨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잠겨 있고 이게 움직일 때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스캘퍼나 뭐 데이 트레이딩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왔다가 올라갔는데 못 파는 거예요. 못 팔고 그냥 위에서 1000주 이렇게 올려놓으면 스캘퍼로 들어온 분들이 막 던지니까 다시 쪼르륵 내려가고 물린 분들은 올라가면은 그냥 던지고 나가려고 아주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은 밑에서 이거 사셔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매각. 그분들은 배당 받고 3년, 5년 제가 이거 본 지가 5년이 됐거든요. 스캘퍼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다가 쪼르륵 또 흘러내리면 또 잡아버리고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 이런 거 안 보고 스캘핑 이런 걸 모르니까 3개월 사다 보면 몇 천만 원 되죠. 몇 천만 원 돼도 뭐 부담도 없고 빠진다라고 하면 또 더 사버리니까 거기서 막 사지 않고 그래서 손실 나도 슬슬. 왜냐하면 배당을 염두에 둔 투자이기 때문에 자산주 같은 경우는 수익은 나요. 계속 영업이익은 나는 종목인데 어떤 해에 손실 처리를 많이 해요. 회계상으로 뭐 재고 관련 부분들을 아예 그냥 손실 처리해 버려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부터는 분명히 이게 오를 수 있다라 그 개인들을 다 터는 거예요. 다 터는 거. 부국철강이 특히 그랬죠. 부국철강하고 QSI 같은 경우가 그랬고 부국철강이 3,000원 있다가 2,200원 그 강성 주주까지 다 털어버린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려버리는 거죠. 이 종목들의 특징들 자산 관련 저PBR 자산주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